자, MBN 단독 보도 내용 하나 좀 보겠는데요. 외면받은 장애 노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보니까 이 경찰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예요? 네, 전주의 한 도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이 7차선 굉장히 큰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70대 남성이 횡단보도 중간에 갇힌 겁니다. 70대 고령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건너갈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건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들은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찰분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네, 조금 전 목격하신 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공경에 처한 노인 옆으로 오토바이를 탄 교통경찰 3명이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아니, 저렇게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도로면 젊은 사람이 서 있어도 상당히 좀 무섭거든요. 그런데 정말 경찰이 한번 쓱 보더니 그냥 지나가네요. 맞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떻게 됐어요? 네, 경찰이 저렇게 지나가자마자 노인은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차가 없어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노인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건 경찰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시민들이 더 나았군요. 참. 배상훈 프로펠러. 그럼 경찰은 왜 그랬답니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답니까? 예, 전북경찰청의 전원으로는 아마 사이드카 교육, 즉 세 대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네. 아마 2대가 1조인데 한 대는 아마 신입으로 교육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못 보고 교통약자를 못 보고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부적절하고 그렇죠. 사실은 저렇게 되면 보통은 징계를 받고 대부분의 경찰들은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 그 전에 많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 보통은 이제 뭐 사이드카라든가 아니면 경찰차 같은 경우는 저런 형태의 위험에 처한 시민은 뛰어가서라도 보통 구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또 경찰 학교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저도 저 부분은 사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어르신은 뭐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서 잘 이렇게 좀 케어가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요, 경찰법에 떡하니 있는 문구입니다. 과연 이번 경찰 국민의 생명을 구했는지, 생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사건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이번에는 보복 운전이 좀 문제가 되네요. 맞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오토바이가 차량을 막아서고 보복 운전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뒤돌아보고 욕을 하더니 차선으로 바꿔서 제 옆에 붙어가지고 욕을 하고 부딪힐 뻔한 적이 사실 많았죠. 네, 차량이 차량 앞에서 보복 운전을 하는 위협 운전을 하는 상황은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막아선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화면만 봐도 참 위험해 보여요. 맞습니다. 한밤중에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너무 줄여서 천천히 갔거든요. 그래서 뒤에 따르던 승용차가 경적을 한번 크게 울립니다. 이것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를 힐끗 쳐다보는데 아이고. 그 이후에 계속 속도를 줄여가면서 승용차가 빨리 나아가지 못하도록 앞을 방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발로 땅을 차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해당 차량 앞을 갈지자로 오가면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0분 동안 3km 거리를 이렇게 주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더 위험한 게요.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터널 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더 위험천만한데 어떻게 오토바이 운전자 뭐 음주운전 뭐 이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해당 오토바이에 이 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 2달 동안 추적한 끝에 얼마 전에 검거를 했다, 체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배상원 프로파일러는 이제 프로파일러시기 때문에 범법자들 심리 잘 아시잖아요. 이 보복 운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작은 형태의 크락션에서 자기가 반응하는 겁니다. 과잉 반응을 해서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더 확대해서 공격성이 높아지는 상태로 저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거는 터널이라든가 그 앞쪽에서 이거 제 2차, 3차 사고 때문에 다 같이 그 사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오는 차도 또 위험하고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심리 상태는 완전히 이제 공격자,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적 보상을 받는 공격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민수수 기자 설명 중에 이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CCTV로 찍어도 이 오토바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런 경우는 수사를 어떻게 좀 하나요? 보통 이제 와스라고 해서 저희 수배 차량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번호판이 있는 경우는 실시간으로 추적이 될 수 있는 경우고요.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CCTV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국도라든가 지방도에도 그 추적하는 형태의 CCTV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갖고 보통 간선 형태의 버스라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마트 같은 형태의 CCTV를 추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연동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기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 2달 걸린 것은 경찰관들이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종 목적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반드시 잡힙니다. 저런 형태는. 근데 사실은요.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가다가 이렇게 좀 이제 앞에 막혀서 이제 클락션을 좀 울리고 한 적이 있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좀 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복 운전 이렇게 앞에서 당하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 저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그냥 일단 차문부터 일단 잠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차문을 잠그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들어갖고 신고하는 표정 자체를 하면은 사실 조금 더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권해드리는 것은 약간 형태의 좀 좀 방어적인 자세를 형태하고 속도를 줄이고 갓길에 붙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속도를 내게 되면은 더 흥분해갖고 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를 이제 돋굴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운전자도 그렇지만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갖고 상당 부분 위험성이 높은 상태고요. 아마 이거 상습적인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만 자극하면은 폭발적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시되 공격적인 언사보단 약간 템포를 줄이신 상태에서 말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 10초 정도만 있으신 다음에 그래도 위험하면 전화를 112 신고를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갖고 바로 너 112 신고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또 본인도 막 이렇게 이 차를 움직이는 게 공격 행동이거든요. 공격 행동을 받으시면은 이런 형태의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형태에서는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조금 참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좀 손해 본다는 심정으로 좀 예. 참고 더 안 되면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112에다가 지금 앞에서 보복 운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되는군요. 예,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상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면허예요. 무면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이 더 클 텐데 무면허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보복 운전이라고 하면 이번 처벌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지금 어쨌든 가장 큰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고요. 특수협박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법정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보복 운전도 되지만 이것은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시간이 길고 여러 형태의 이 앞에서의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특수협박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한 협박이 되는 거고요. 저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댓글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로 방해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자, 이런 분들 엄벌 처하고 뉴스로 경각심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앵커 에픽으로 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번호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번호판이 없더라도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말처럼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고 보복운전 이 부분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